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 오늘은 입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1항. 자, 제2조에 따라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자,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원칙. 제2항, 제1항에 따른 경쟁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종류는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이 있습니다.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뭐죠? 주택관리업체 사업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경쟁 입찰에도 불구하고 자, 별표 2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자, 원래는 경쟁입찰이 원칙이긴 하나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경쟁입찰을 했을 때 비용이 상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별표 2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제2항에 따른, 2항이 요거죠? 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제2항이 경쟁입찰이죠.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죠. 일반, 지명 제한 및 방법, 그리고 참가 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뜻합니다. 영제 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 영제 14조 1항이 무엇이냐? 입주자 대표의 구성 과반수 찬성이죠. 따라서 입찰, 경쟁 입찰을 하려면 경쟁 입찰 전에 입찰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입찰 공고하기도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 자격 제한 등 입찰과 중요 사항에 대해서 대표의 구성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대표 의결을 거쳐서 경쟁 입찰 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5항, 제3항에 따른, 3항이 어떤 거죠? 이 별표에 따른 수의계약이죠. 이 수의계약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전에 계약 상대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또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계약에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제 14조 제1항에 따라 방법으로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자, 4항과 5항의 차이는 4항은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 공고 전에 대표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의계약도 수의계약 전에 대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수의계약과 입찰 두 가지 경우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죠? 무조건 경쟁 입찰 전에, 입찰 공고 전에, 경쟁 입찰 공고 전에 대표 의결을 거쳐야 되고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면 수의계약 전에 반드시 대표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자, 제6항. 입주자 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4항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경쟁 입찰 전에 대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표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했다. 자,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구성원 과반수가 미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랬을 경우는 의결할 수가 당연히 없겠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라. 그래서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제일 1호와 2호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자, 이 관리계약에 제1호와 1호에 따른 절차가 만약에 없다 하면은 대표의 구성 과반수가 미달되어도 제6항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6항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관리계약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제1호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그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로다가 입찰 공고 전에, 경쟁 입찰 전에 입찰 공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처럼 구성원 과반수가 미달하게 되면 과반수 찬성으로다가 의결할 수 없으니, 관리계약에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결정해서 입찰 공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조문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 다음은 그 조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의 종류에는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또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일반 경쟁, 지명 경쟁, 제한 경쟁이 있습니다. 자, 경쟁 입찰은 말 그대로 업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겠죠. 수의계약의 경우는 이런 경쟁이 아니고 바로 계약으로 들어가죠. 자, 경쟁 입찰에 대해서 경쟁 입찰의 종류는 또 방법은 별표율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표율에서는 일반 경쟁 입찰, 그 다음에 제한 경쟁 입찰, 또 지명 경쟁 입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경쟁 입찰을 하려면 입찰 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즉 일반이냐 제한이냐 지명, 셋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및 방법, 그 다음에 참가 자격을 어떻게 둘 것인지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대표 의결을 반드시 거쳐라 하고 있습니다. 거쳐라. 입찰 공고 전에. 이 얘기는 최초 입찰 공고도 해당되지만, 입찰 공고 최초 한 이후에 입찰 성립이 안 되어 유찰된 이후에는 재공고를 하게 되는데, 재공고 시에도 반드시 입찰 공고 전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인데, 만약에 구성원 과반수 미달됐을 때 어떻게 하냐? 대표의 구성원이 미달됐을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춰서 입찰 관련 중요사항 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1호와 2호의 절차를 모두 거칠 수 있는데, 반드시 관리계약에 정함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정함이 없다, 그러면 이 과반수 미달했는데도 요 6항, 요 요항은 적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관리계약에 이러한 사항이 정해져 있다 가정하에, 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자, 입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이의 제기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런 요건이 충족된 이후에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돼요. 입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10분의 1 이상 이의 제기를 받고, 10분의 1 이상이 이의 제기 안 하면 그 다음에 입주자 등한테 과반수 이상 이렇게 공고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찬성을 얻어야 구성원 과반수 미달해도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쟁 입찰에 반대 수의계약이죠. 수의계약은 선용이침 별표 2에 각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의계약도 어떻게 되냐? 절차는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상대자를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 또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 입찰에서도 대표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수의계약 할 때도 대표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어떤 특정 임원, 특정 동부대표자에 의해서 공고문이 또는 계약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대표의 의결을 통해서 수의계약 전에 이런 중요한 사항들, 또 입찰 공고 전에 입찰 관련 중요한 사항들에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수의계약에서 좀 주의할 사항이 있죠. 주의할 사항.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자,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경쟁 입찰 때는 유찰됐어요. 입찰 성립이 안 됐습니다. 또 두 번째도 똑같이
유찰됐습니다. 입찰 성립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선행일진 별표 2에 보면은 2번 유찰되면 세 번째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차, 2차 모두 유찰되면 2차 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수의계약 상대자, 수의계약 조건을 정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수의계약 조건이 됐기 때문에 1차, 2차 유찰되면 유찰 처리가 된 후, 유찰 처리 후에 3차 때 수의계약 결정에서 계약 전 의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죠? 그래서 1차, 2차 유찰되고 다시 공고 기간만 바꿔서 2차도 했더니만 유찰됐다. 그럼 3차 때도 원래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시간만 많이 길어지죠? 입찰 업무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3차 때는 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 할 것인지 대표 의결서를 정할 수 있고 또 수의계약 하기로 했으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상대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선정을 수의계약 전에 계약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2차 유찰 시에 2차 때 2번 유찰됐으니까 그대로 업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1차와 2차 지나서 유찰 처리하고 3차 하기 전에 이런 대표회의를 열어서 3차 때는 입찰로 갈지 아니면 바로 수의계약 할지 또는 수의계약 하게 되면 계약 상대자와 또 계약 조건을 어떻게 할지 이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의계약 결정되면은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 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자, 이상으로 입찰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예, 문제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맞는 것은 자,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일반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수의계약이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일반, 지명, 제한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뭘까? 수의계약은 자, 입찰의 종류. 입찰의 종류는 자,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 입찰의 종류에는 일반, 지명, 제한 세 가지가 있다. 자, 두 번째, 경쟁 입찰을 하려는 경우 입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찰 공고 기간 중에 입찰협회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여기가 중요하죠. 경쟁 입찰을 하려면 입찰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 입찰 공고 기간 중이 아니고 자, 전에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대표의 구성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저수조 청소 용역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소액이죠. 자, 사업자와 계약을 할 때 계약 상대자 누구로 할지 또 계약 조건 등 계약 체결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수의계약 전에 입주 대표의 의결을 반드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이건 맞는 거죠. 반드시 수의계약 전에 지금 저수조 청소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죠? 200만 원. 수의계약 전에 누구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근데 뒤에 나오지만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자,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좀 생략했죠? 예, 이거는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견적서 2인 이상을 받아가지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청소 용역 입찰 마감 후 입찰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1차 유찰됐겠네요. 다음 공고기간만 변경 후 재공고 마감한 결과 또 입찰 성립이 또 안 됐어요. 그러면 2차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 참여한 자 중에서 최저가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까도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자, 1차 유찰되고 2차 유찰됐으면 다음 3차 때는 경쟁 입찰을 할지 수의 계약할지 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됐죠. 의결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의결해서 입찰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경쟁 입찰 전에 다시 대표 의결을 받아서 공고해야 되고 수의 계약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상대자와 계약 조건 어떤 자와 계약할 건지 또 계약 조건은 어떤 건지 이런 수의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결을 받고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입찰에 참여한 자에서 바로 최저가 업체와 계약 체결을 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입찰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